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치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같이 볼 건데 어제 4%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34거래일 만에 외인들이 돌아왔어요. 계속해서 매도만 하던 외인들의 순매수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상승의 출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자, 오늘 장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을 선점하고 싶다면은 그만큼 오늘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에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삼성전자 어떠한 이슈로 4%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까? 시총이 300조가 넘는 기업이 어떻게 4%의 상승을 만들어냈냐고요. 이유는 명확하죠. 지금 모든 악재의 원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자, HBM의 공급, 예,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지만, 자, 엔비디아에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했지만 뭐예요?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게 고대형 메모리 협력사로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정식 공급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언론에 발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HBM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미 생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는요, 블랙에리아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실상 25년도 생산치까지 전부 다 뭐예요? 솔드 아웃입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HBM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예상치에 대해서도 물량이 동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 없이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 버린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의 이유였던 영업이익에 대한 부진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부터 진짜 상승을 쌓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외인들의 매도 때문이었죠. 이 외인들은요,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눌러왔습니다. 단기간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보유율을 3%나 줄이는, 삼성전자의 전체 상장 주식수의 3%를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15%의 하락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유였어요. 그렇다면은 이 외인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인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요거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봤을 때, 자,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6만 원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왔던 10월 2일 날 나왔던 뉴스고, 자, 외인들은 한 달 새 8조를 팔아치웠다. 자, 6만 전자가 깨져버린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외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PC와 모바일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D램 반도체 실적 또한 쪼그라들 수가 있다.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의 이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에 좀 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했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은 결국 모건 스탠리 그리고 맥퀘리, 외국인 증권사들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추석 직후에 10만 5천 원 하던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7만 6천 원까지 내렸고요. 자, 10월 2일 날 맥퀘리 같은 경우에는, 자, 12만 5천 원에 있던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6만 4천 원으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이유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위에서 봤었던 D램의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라는 예상.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하락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자, 9조 1천억대로 기대를 밑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서 D램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 수준이 12조에서 16조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가격 상승 그리고 메모리 출하, 판매량 자체가 당초 예상을 밑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주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는 가시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뭡니까? 하락을 하지 않아요.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주가가 떨어지던 이유와 앞에서 그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예. 우리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하락이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위에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당시 7월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조 단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지만 앞에서 이미 선반영적 요소로 하락이 나온 것이고 이 하락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라고 한다면은 하락하는 흐름보다는 쌓아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서 너무나도 확실한 악재를 해소함과 동시에 매출의 증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흐름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그려낼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부터는 확실한 상승만을 만들면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하면서 삼성전자와 다른 종목들 많이 봤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지금과 똑같이 진행된 구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바로 19년도부터 올라왔던 상승과 그 뒤에 나왔던 하락 그리고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 시점이 지금과 똑같은 흐름으로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유 똑같죠. 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자, 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하면서 내려갔어요. 그 물량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누가 전부 다 받았습니까? 자, 개인들이 받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당시에 외인들이 재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서 뭘 했다? 계속해서 상승도 하지만 하락하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폭의 N자형 상승이 아니라 자, 계속해서 작은 폭의 N자형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조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건데 자, 이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실적이 발표됨에 따라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그 이후에 나왔던 하락의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외인들은요 다시 쌓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게 가시화됐을 때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 뒤에 나왔던 HBM3 이 테스트에 불통과했다. 통과가 힘들 것 같다. H4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 모든 그런 내용들이 앞에 하락을 하던 기점에서 이미 선반영으로 작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았지만 주가는 빠졌어요. 왜? 외인들은요 본인들이 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집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물량을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었다? 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이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이 가능했던 거죠. 지금 오랜만에 외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결국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줬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듯이 결국에는 이 외인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자,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한 매도를 하고 다시 매집하는 과정 N자형 파동을 그려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외인들이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56%를 장악하고 있는 외인들이 자, 3%를 매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가는 얼마나 빠졌습니까? 15%나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인들의 물량을 더 털어낸다고 해도 매도를 진행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외인들은 이러한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하락을 만들어 줄 것이고 하락 과정에서도 개인들이 더 이상 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를 올리면서 수익도 일부 주지만 결과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장악을 또 하기 위해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저점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매수를 하는 것이 평단이 위에 계신 여러분들한테는 평단을 낮추는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평단은 확실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승에서 일부 수익까지도 발생을 하겠지만 결국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면 뭐 해야 됩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시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자,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썸네일이 바뀌긴 했지만
자, 7월 중순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7월 8일이고요.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왜?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 잡아야 됩니다. 뉴스 보고 대응하면 늦어요. 저라면은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자,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자, 주가는 87,400원이었어요. 물론 최고점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고점이 예상되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한다. 이 매도가 투자에 대한 종료가 아니라 다시 저점을 잡기 위함이고 날짜를 확인해 봤을 때 7월 8일 모두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예, 욕을 많이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하면서 올라갔더라면은 자 남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수익을 확실하게 잡고 다시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집중을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었겠죠. 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아무리 좋은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실 때는 무작정 더 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도도 생각을 하고 그 매도를 이용해서 저점을 공략하는 매수, 추가적인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매수 타점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인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영상만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과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시점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위에서도 진행을 했었던 대응.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건데 이 문자는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타점이 나오게 되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매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락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반복적인 구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는 이유와 방법 전부 다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구간마다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자, 여러분들의 평단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낮아질 거예요. 왜?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니까 여러분들 평단 밑에서 매수하는 건 뭐예요? 평단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락을 피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락치에 대한 리스크 배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수익을 보고 다시 저점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퍼센테이지 상승 수익도 가져갈 수가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자가 복리로 쌓인다. 즉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수익에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평단이 많이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전환된 시점을 확실하게 당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가장 적합한 대응인 문자 실시간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거고 이러한 것들 받아보시면서 확실하게 대응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문자 보내드리기 위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4920 8706번. 자, 이게 제 개인 번호고요.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도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위에서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실제로 삼성전자 앞에서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은 결국에는 자 어딥니까? 정고점을 돌파할 거예요. 예, HBM4부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몇 명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 빠른 시일 내의 수익으로의 전환이잖아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응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그 문자의 타점에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간마다 수익만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를 넘어가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로 나오는 상승을 여러분들 온전히 수익으로 가져가시려면은 지금부터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오늘부터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당장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거 확인을 하고 오늘 장시작 초반에는 삼성전자만 보면서 확실한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잡히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료 너무나도 확실한 이 재료로서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삼성전자 지금 HBM4의 사활을 걸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지금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에게 점유율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하이닉스가 HBM을 개발하고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죠. 지금 경기로 따지면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끝나고 새로운 경기가 시작이 될 때 동일선상에서 내가 좀 더 빠른 스파트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HBM4라는 것은요. 자, 6세대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HBM3 이후에 다음 나오게 될 차세대 고대형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역시 자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긴 합니다만은 그 가장 밑에 뭐가 들어가요? 로직 다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SK 하이닉스나 TSMC 독자적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업을 하겠다. 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TSMC 동맹 구조가 지금 이렇게 대립으로 나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요. 자,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HBM을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와 첨단 공정에 능한 파운드리 사업부가 협력을 해서 4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한 로직 다이 제작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전을 위한 승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HBM4에는 7나노, 8나노 지금 현재 현역을 활동하고 있는 HBM3E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요 고집을 부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HBM3 콜테스트 통과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HBM3E에서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콜테스트 통과 이후에 엔비디아의 납품이 들어가는 상황 지금은 마련이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실 된다고 하더라도 4세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점유율을 뺏어 볼 수봤자 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안정 대신에 도전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HBM4에 가장 적합한 4나노를 미리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예, 자원도 구형 공정에 2배가 넘게 들어가요.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D램 관련된 수요 확실하게 쳐내주고 매출 관련해서 DS 부분에서 확실한 영업이익의 상승을 만들어 가겠다. 그게 현재 삼성전자가 생각하고 있던 지금의 영업이익의 감소의 돌파구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당장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빠르게 상승이 나왔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주는데 역할을 하게 될 재료로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빠질 만큼 빠졌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료로 올라가는 것인지 이 재료를 보고 고점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그림을 봤을 때 예, 이제 10월 다 갔잖아요. 11월, 12월, 그 다음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삼성전자의 HBM4에서의 독주는 선반영적인 요소로 주가를 빠르게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승이 나올 때도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고 이 구간에서 아무리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많은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해요. 근데 내려갔을 때 뭐합니까? 이거 안 올라가네? 그럼 매도해야지. 손실을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위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하락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갔을 때 남들이 매수를 생각을 할 때 매도를 함으로써 확실한 수익을 챙기고 내려갔을 때 남들이 매도를 생각할 때 지금처럼 매수를 준비를 함으로써 올라가는 흐름을 잡아냈을 때 상승치에 대한 수익은 커진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앞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오던 방법이었다. 여기에 필요한 디테일한 부분들 타점들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 대응점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 내일이 아니죠. 오늘 좀 이따가 장 시작됐을 때 6만 원에 대한 6만 원 구간에 대한 돌파가 빠르게 나왔을 때 외인들의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잡아 가셔야 되고 상승 이후에는 뭐요? 당연히 조정 나올 수 있겠죠. 이러한 조정이 나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매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약속한 대응이고 그러한 대응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타점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왜? 지금은 저도 몰라요.
잡아드리고 싶어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셨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뭡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타점 같은 것들만 전달해 드리면서 확실한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상황에 가장 알맞는 그때 적시적소에 거래량 확인하고 동향을 확인하고 지금 누가 팔고 있는지 누가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 확실한 타점, 최고점을 잡아드리지 못합니다. 최저점을 예상하지 못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분할 매도만 하더라도 남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은 빠르게 삼성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좀 있으면 시작되게 될 상승 흐름의 정확하고 안전한 타점을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간인 만큼 힘들었던 시간 확실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만큼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그냥 올라갈 것이다. 내동매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드바이스 계속해서 해드리면서 우리 정말 더 행복하게 주식 투자를 영위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뭐 1% 하락에도 엄청나게 흔들리신 분들 많고 뭐 2% 상승에 힐비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예, 우리 같이 리스크를 배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수익만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확실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대응은 삼성전자에서만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함께 대응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은 제가 주식 시장에서 14년 동안 주식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수익을 내오면서 물론 수익만 낸 건 아니지만 자 삼성전자의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오랜만에 온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대응을 했을 때의 얘기죠. 대응 없이 무작정 매수만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내가 매도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서 했던 것처럼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된다. 자, 요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